겨울방학 시작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님은 오늘도 아이들 공부계획, 학원 스케줄, 교재 고르기 등 한창 바쁘실 텐데요. 아무리 좋은 공부계획을 세우고 실행 중이더라도 애초에 잘못된 공부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학습 효율은 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이것만큼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공부 습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하고 있다면 당장 끊게 하는 것이 겨울방학 공부의 첫 시작이니까요. 꼭 끝까지 보시고 바로 실천해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잘못된 문제풀이 습관을 끊어야 합니다. 수학은 더더욱 그렇지만 다른 과목조차도 개념 이해 없이 문제만 무조건 많이 푸는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공부는 문제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 특정 과목에 대해 불안한 마음이 들 때 풀어낸 문제의 양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만큼 풀었으니 됐어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건 지금 당장 끊어내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공부법입니다. 문제풀이는 양보다 질입니다. 일단 개념 이해 없이 내용에 대한 완벽한 숙지 없이 문제풀이를 시작하는 건 매우 비효율적인 공부인데요. 간혹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이해하면 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으려면 문제 하나하나의 풀이에 제대로 집중해야 하는데 풀어야 하는 문제의 과도한 양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경우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지식의 결과, 즉 응용 단계에서 개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보다는 내용을 이해한 후 문제풀이는 정말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파악하는 용도로, 이해한 것을 문제에 잘 적용하는지를 판단한 용도로 그 의미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문제 하나하나에 집중하지 않고 양만 목표로 하는 공부를 하면 모르는 문제는 고민할 시간도 없이 무조건 별표를 치는 습관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 답지도 답 중심으로 쓱 한번 보는 습관이 들기도 매우 쉽죠. 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첫 번째 단계, 지금 우리 아이의 문제집 목표가 과도하지 않은지 판단해 보세요. 겨울방학 길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어영부영하다 보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두께에 따라 다르지만 과목별로 과연 2-3권의 문제집을 정말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과도한 문제집 풀이가 공부의 기본 원칙들을 모두 망치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두 번째, 휴식 없는 공부는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 아이 겨울방학 동안 하루 평균 몇 시간 공부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독서 포함해서 하루 5시간? 네? 7시간이라고요? 그런데 이번이 첫 겨울방학이 아니라면 대부분 지난 겨울방학에 계획한 공부를 100% 끝내지는 못했었다는 기억이 떠오르실 겁니다. 엄마는 완벽하게 계획을 짰지만 아이의 상황이나 컨디션이 따라오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매일 꾸준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는 루틴은 처음 습관하기가 어렵지만 습관이 되면 실천의 장벽이 높지 않아서 쭉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방학 공부처럼 단기간에 집중해야 하는, 평소보다 많은 양과 질을 가진 목표를 이뤄내야 하는 계획을 세울 때에는 빡빡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여유를 둔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데요. 일단 아무리 방학이고 중요한 시기라고 해도 적어도 한 달 이상의 빡빡한 시간을 잘 견디는 건 어른도 어려운 미션이고요. 이런 공부 스타일이 습관이 될 경우 겉으로 보기에는 목표 공부 시간을 달성했다고는 하나 결국엔 공부 효율이 점점 낮아지는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공부 시간은 몰입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계획했다고 해서 그날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이어가게 하시면 그날 공부는 물론 다음날 공부도 망치게 됩니다. 그러니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일을 대비하여 주말 일정을 싹 비우고 주말에는 평일에 못했던 부분을 보충하거나 그 주는 완벽히 계획을 달성했다면 보상의 의미로 주말 동안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 그 다음 주를 또 힘내서 공부하게 만들 수 있는 팁입니다. 초등은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공부 계획을 세우시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을 아셔야 하고요. 아이들도 공부 계획은 이렇게 세우는 것이 더 좋구나를 몸소 경험하면서 앞으로 스스로 공부 계획을 짜고 실천할 때도 쉴 땐 쉬어야 한다. 공부는 마라톤이다 라는 거를 명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눈과 귀로만 하는 공부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영상과 책에서도 아웃풋 공부에 대해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눈과 귀로만 하는 인풋 중심의 공부는 진짜 공부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안다라는 착각을 일으키기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진짜 아는 것은 말이든 글이든 문제 적용이든 결과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 없이 강의를 들었네, 틀린 문제에 답지를 받네 하는 것들은 스스로 하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리고 진짜로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판단 불가 상태를 만들기 쉽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대표적인 공통점 중 하나인 메타인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인풋 중심의 공부는 이 메타인지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의 공부인 거죠. 공부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손으로 써내는 과정 없이 진짜 공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공부는 그게 답이에요.
만약 우리 아이가 눈으로만 보고 공부 다 했다, 나 이미 봐서 아니까 또 공부 안 해도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진 아이라면 초등 때 그 고리를 끊어내셔야 합니다. 쓰는 게 익숙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아이라면 처음에는 말로 간단하게 설명하는 방식, 주요 어휘 중심으로 한 문장 적기, 빈칸을 채우는 방식 등 단계적으로 아웃풋 공부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겨울방학부터 당장 말입니다. 오늘은 지금 당장 끊어버려야 할 대표적인 최악의 공부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아이와도 이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시기를 추천해드려요.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잘 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이 과도하게 많아서 그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면 알려주고 고쳐줘야죠. 그게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본 의미일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